회전근개 파열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파열의 양상이나 위치, 심한 정도, 나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운동,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장영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 꼭 필요하나요? 부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자연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듯이 전체 어깨 아프신 분들의 한 반수, 그러니까 퇴행성과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을 합치면 49%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깨 아프신 분들의 한 반 정도는 이 회전근개 파열 내지는 회전근개 병증, 회전근개 질환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회전근개는 이제 어깨 관절을 감싸며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 부위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이제 다치시면서 찢어지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그 상완골 어깨뼈의 가장 위쪽을 덮어주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회전근개의 힘줄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파열돼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내측부까지 이제 몸쪽으로 위치가 이동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거나 이것으로 진단을 받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병원에서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고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수술이 결국은 하게 되지 않을까, 내지는 수술을 안 하고도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열의 양상이나 위치, 심한 정도, 나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운동,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적인 회전근개 힘줄인데 오른쪽처럼 이제 파열돼서 속의 관절 4가지 다 보일 정도로 마치 대머리처럼 힘줄,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빈 부분까지 다 덮어질 정도로 회복될 것이냐 하면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낫지 않을 게 분명하죠. 이 환자분은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진단명은 회전근개 극상건의 전층 완전 파열에 해당을 하겠고, 관절 내시경으로 여러 가닥의 실을 이제 꼬매서 힘줄을 이제 건강한 힘줄을 가져와서 뼈를 다시 덮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조금 양상이 다르죠. 이제 정상 힘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회전근개 힘줄이 일부가 벗겨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부분 파열이고요. 저중 고 중에 고등급의 부분 파열입니다. 이런 경우 일부 힘줄은 찢어져서 이제 벗겨졌는데 일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아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의사들도 이런 경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해서 이제 전층 파열로 첫 번째 케이스처럼 발전할지, 내지는 저절로 아물어서 호전을 보이면서 어깨가 좋아질지 환자도 궁금하시지만 의사들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고등급의 부분층 파열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낫지 않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건강한 힘줄을 다시 끌어 모아서 위를 다시 튼튼하게 덮어주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힘줄이 터지긴 터졌는데 가장 윗부분만 살짝 터진 경우, 생채기가 나긴 났죠. 근데 누가 봐도 전체적인 모양이 어그러지지 않은 중간 등급의 부분층 파열입니다. 이럴 경우 이게 저절로 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진행해서 아까 처음 본 케이스처럼 완전 파열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보통 1단계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케이스고, 이것은 더 경미하죠. 회전근개가 좀 닳아서
옷감에 이제 마찰이 나서 옷감이 해지듯이 털실이 일어나듯이 이제 달았지만 누가 봐도 어디도 구멍이 뚫리진 않았고 구멍이 뚫릴 정도로 파열이 깊은 부위가 보이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저등급의 부분층 파열이고 이것 역시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셔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져 있다 들으셔도 각자 다 상태와 양상 그리고 위치가 다 다릅니다. 분명한 거는 이게 연속적인 질환이라는 거죠. 이제 아주 정상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힘줄이 약해지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 터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약해지고 파열이 나더라도 부분적으로 나거나 크기가 작게 나는 이제 부분 파열도 이제 저등급에서 중간 등급, 고등급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일부가 이제 깊어져서 전층이 다 해지게 되면 전층 파열로 진행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살짝 구멍만 난 소파열에서부터 힘줄 하나가 완전 파열된 이제 중파열, 대파열 2개 이상이 터진 이제 거대 파열로 발전하는 이런 연속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 병입니다. 이런 병을 보통은 다들 아시다시피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의 진화에 따라서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고 다 나이 들어가게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기면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거나 진행하거나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그런 병이고 결론적으로 파열 단계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 파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꼭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그 굉장히 질문에 대한 답하기가 힘든 경우인데 그것을 좀 분석적으로 보면 수술이 필요한가요?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부차적인 의문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1번, 파열은 저절로 낫나요? 자연 회복 여부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2번, 파열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나요? 그리고 심해진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파열의 자연사,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뒀을 때 이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심해질 것인가에 대한 파열의 자연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수술을 하면 파열이 완전히 낫는 건가요? 혹은 수술하고 잘 회복된 후에도 다시 파열될 수도 있나요? 즉 수술 성공률이랑 재파열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번째는 수술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되나요? 수술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지 수술이 필요한가요에 대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의사들이 이제 자신 있게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확실한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외전근개 질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팩트들은 몇 개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찢어지면 저절로 거의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화, 퇴행성 과정이고 그럼 진행 가능성은 경우마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급의 부분 파열의 경우 35에서 35%가 5년 뒤에 보면 진행하시는 경우가 생기고요. 전층 파열의 경우 50% 반수가 5년 뒤에 보면은 이제 진행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수술은 초기일수록 수술하는 입장에서 쉽고요. 당연히 그럼에 따라서 이제 성공률이 높습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파열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면 봉합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봉합 후에 회복률이 확 떨어집니다. 즉 재파열률도 그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파열이 진행될수록 수술 난이도도 올라가고 수술 이후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진 두 개 중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 경우에 이제 거대 파열입니다. 이제 어깨 관절 속에 이제 뼈까지 다 보일 정도로 휑하게 이제 힘줄이 비어 있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라도 힘줄의 퇴행성 변화 자체가 이제 경미할 경우에는 튼튼하게 힘줄을 덮어줄 수 있는 이제 수술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대 파열로 관절 속이 완전히 휑하게 보일 정도로 힘줄이 완전히 벗겨졌는데 이 경우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심해서 덮어주더라도 이제 부분적으로밖에 덮어주지 못했고
힘줄 자체의 두께도 굉장히 얇아서 꿰매서 덮어주긴 했지만 재파열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병 자체가 같은 이제 거대 파열이라도 왼쪽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였고 오른쪽은 파열된 지 오래되어서 힘줄이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 세 번째는 저등급 이하의 부분 파열, 즉 초기 중에 초기 파열은 수술을 안 해도 진행을 안 하거나 회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초기에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40대 여성분인데 아픈 지는 꽤 오래되셨어요. 한 1년 넘으셨는데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물리치료하시고 약물치료하시고 뭐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경과를 밟고 계시고 증상 자체는 운동을 할 때 특정 자세에서만 잠깐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경미한 분이셨는데 잘 낫지를 않아서 찍어보니까 보시는 거와 같이 힘줄 내에 이제 하얀 부분, 즉 부분 파열이 관찰이 됩니다. 즉 부분층 파열의 건내 파열 양상이고 증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셔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MRI를 찍어보거나 증상을 보면서 진행하지 않는지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 네 번째는 초기라도 진행 가능성이 높거나 진행이 확인되면 수술을 미리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은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찍은 같은 환자분의 왼쪽 어깨인데 6개월 전에 이제 고등급의 부분층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는 증상이 없으셔서 우선 경과 관찰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파열 크기가 이제 커진 것이 관찰돼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시게 된 분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크기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속을 들춰보니까 꽤 이제 진행이 되신 형태에 따라서 튼튼하게 꼬매 주었습니다.